자, 친구들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좀 약간 좀 김 빠지는 거지만 선생님도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럽고 김이 빠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참 코로나가 학생들도 선생님도 참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뭐 한 길어야 1, 2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방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그냥 뭐 학기가 마무리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격주로 아니죠 3주에 한 번씩 너희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까 시험은 분명히 끝났는데 2주 3주 뒤에 방학을 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동안 수업을 해야 한다는 거야. 좀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2주 3주 동안 뭐 노는지 아니면 진도를 나가는지 아니면 2학기 진도를 당겨가지고 미래 배우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운 거야 일단. 사실 너희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매번 같은 패턴이잖아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 시험 끝나고 방학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시험만을 바라보고 시험이라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는 더 이상 남은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달려왔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더 남았어. 좀 당황스러운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뭐 3주 동안 뭐 놀 수는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뒤에 좀 진도를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 너희들도 조금 이 시간에는 너희들도 조금 좀 부담을 덜하고 그래서 막 노트 필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음에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은 마음의 필기를 하세요. 노트 필기 하지 말고 그래서 필기도 못하도록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칠판 쓸 거야. 아무튼 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분명히 시험 범위였지만 지난 시험 범위였지만 뭐라 그래야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못 다룬 내용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수업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직까지 뭐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 지난번에 너희들 막 너무 급하게 넘어갔던 그 문화 파트 있죠? 그런 문화 파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별로다 싶으면은 그냥 뭐 다음 2학기 때 진도 나가는 거고 일자강점이 나가는 거고요. 일단은 조금 떨리는 순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요 간도와 독도 부분은 선생님이 교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진도에 쫓겨가지고 간도 독도 다 통틀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강의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간도를 따로 떼서 강의하고 독도를 따로 떼서 강의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야. 약간 좀 그러니까 이 간도의 강의는 세상에 지금 풀 버전으로 지금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약간 좀 제작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앨범을 굉장히 공들여 만든 가수가 쇼케이스를 앞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가슴 뜨거워할지 아니면 그냥 뭔 개소리야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착착하지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볼지 아니면 아예 안 볼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잃어버린 땅 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일단 이 부분은 얘들아 어떤 부분이냐면 간도와 독도를 이야기하면서 시리즈물입니다. 잃어버린 땅 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땅 독도. 이 독도의 부분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좀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간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간도라는 땅이 우리나라 땅이었고 그 땅은 지금 잃어버렸다. 누군가에게. 그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텐데 간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간도. 오랜만에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 한자 시험 내가 봤는데 이거 배웠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모르겠다. 뭐 이런, 모르겠다. 이 사이간자에 섬도자를 쓰고, 약간 좀 민망하네요. 사이간자에 섬도자를 쓰고 있는 게 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섬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바로 가봅시다.
간도는 어디에 있나요? 간도의 그 지역의 역사, 그 간도라는 그 땅의 그 지역의 흐름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지금 간도는 어느 나라 땅이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판단해보는 요 세 가지의 소주제로 한번 강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도는 어디에 있냐? 요 이야기부터 해야지요.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적지 마세요. 노트에 필기하지 마세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야. 이것들아. 일단 간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만주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만주 벌판 날려라 광개토대 왕 할 때 그 만주는 어디 있는 거야? 손가락으로 찍어봐. 찍어봐. 빨리 찍어봐. 손가락으로 쫙. 그치. 여기, 그치. 만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여기 압록강과 두만강 요 위쪽 부분,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 만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여기 요하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국 애들의 자랑이죠.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한테 만주는요, 만리장성 이쪽 지역, 만리장성의 이쪽 지역, 그러니까 요서지방과 요동지방을 포함한 모든 곳을 만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만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은 보통 이 요서지방은 우리나라에서의 역사 무단은 아니었어요. 물론 뭐 광개토대왕이 요서지방까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요서지방까지 진출을 한 내용은 있지만 요서의 전체가 요서지방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동지역과 여기 북만주 지역 이거는 하면 안 됐었는데 뭐 뒤로 가기 없나? 뒤로 가기 몰라 이 북만주 지역과 그리고 이 남만주 지역을 우리는 만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뭐 여기도 요 지역도 우리 만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요 지역을 만주라고 부르기보다는 우리는 연해주라고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아무튼 연해주, 여기가 남만주, 여기가 북만주, 요동지방, 여기를 우리는 만주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만주 안에 우리는 간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배운 건 아니고요. 만주 안에 옛날부터 간도라고 불리던 땅이 있었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압록강 위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은 남만주 지역입니다. 압록강 북쪽 지역을 우리는 서간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두만강의 북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북간도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간도라는 지역은 남만주 지역에서의 서간도와 북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경선을 이루는 강인 압록강과 두만강에 맞닿아 있는 땅, 만주 땅을 우리는 간도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땅 간도, 원래는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잃어버렸어 할 때 그 간도는 주로 이 북간도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역은 이 넓은 지역을 우리는 다 만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만주 일대에 간도라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는데 압록강에 붙어있는 간도를 서간도, 두만강에 붙어있는 간도를 우리는 북간도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간도 땅을 잃어버렸어요 할 때 그 잃어버린 땅은 이 북간도 땅만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잖아. 이 지역에. 이 넓게 이렇게 살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부르지.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조선족들이죠.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 장첸이 조선족이었죠. 조선족은 어떤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옛날 조선일 때 국경선을 건너가서 조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조선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여기를 살았으며 그리고 지금은 왜 이것이 중국 땅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도의 지역 역사, 간도의 지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북쪽 지역인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에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는 압록강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우리는 두만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경선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만주 땅은 원래, 이 간도 땅은, 이 만주 땅은 원래부터가 우리 민족의 땅이었죠. 얘들아, 우리 알고 있잖아. 우리 최초의 국가가 어디야?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였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예전부터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상한, 그때도 이 만주 지역의 주인공은 우리 민족이었거든. 뿐만 아니죠. 이 만주 지역에서, 이 간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진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중앙 집권 국가는 다른 말로 고대 국가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말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는 중앙 집권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 말은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나라라고 볼 수 없는 부족 단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지. 2학년 때 배웠던 기억나니?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진 나라가 어디냐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구려잖아, 고구려. 아이고. 그잖아. 고구려 우리 민족이었고,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다고, 여기가. 그러다가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이 지역은 지금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 지역에 새롭게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뭐였어? 그래, 발해, 대조영이 세운 발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고, 무왕이 영토를 넓히고, 문왕이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이루고, 선왕 때의 최대 영토를 이루었다. 해동성국, 기억나나요? 그때도 이 간도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고. 그러다가, 발해가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발해 유민들은 우리 남쪽에 있는 고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는 발해가 결국엔 어느 나라에게 멸망해요? 거란족에게 멸망을 하죠. 그러다가 이 거란족은 이쪽에 있던 여진족들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여진족들이 이 간도 지역과 만주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진족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우리는 금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자겸이가 문벌 귀족의 대표 인물이죠. 이자겸이가 금나라의 4대 하자. 하지만 묘청이는 금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내용들도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자겸 적어줄까요? 그러다가 금나라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 송나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가 이쪽까지 이 중국 만리장성을 넘은 이 중국 대륙까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몽골족들이 말을 타고 이 지역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니 우리는 그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 원나라라고 불렀죠. 이때 우리는 그 원간섭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민왕 기억나나요? 그러다가 원나라 갑자기 멸망을 하고 여기에는 이 중국 대륙에는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명나라가 생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결국엔 또다시 여진족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만리장성 밑에 쪽에는 명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여진족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 이 간도 땅은. 이해가 되니? 그때 우리는 어느 나라야? 원나라 이후에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세종대왕이 여기 4군 6지를 설치하고 이 두만강의 국경선을 지금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진족들 혼내주고 이런 것들 배웠다고. 그러다가 이 여진족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서 후금을 만들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게 쳐들어오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정묘호란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묘호란을 쳐들어온 그 민족이 여진족이고 그 나라가 후금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 간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지금 간도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후금이 다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무슨 호란입니까? 병자호란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인조가 막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잖아요. 삼보, 구, 고두레 3번 걷고 9번 절하고 막 인조 이마에 피 절절절 흘리고, 그러면서 막 우리는 효종이 아버지의 원수를 걷겠다 북벌하게 되고, 근데 그 북벌은 흐지부지 끝나고 동인과 성인이 막 나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겪게 되고, 이러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고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 중국 대륙과 이 만주 지역은 모두가 다 청나라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청나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명나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명나라는 원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 대륙에 생긴 나라로서 이 만리장성 아래쪽에 명나라가 세워졌고 여기는 여전히 여진족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명나라는요 여진족들을 이렇게 우리 조선부터 할까요? 조선과 여진은요 명나라를 섬겼죠. 그죠? 4대 교린 정책을 펼치잖아.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나라는 4대하고 여진족과 일본은 교린한다, 기억나나요? 그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여기 여진족 우리 여진족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여진족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쭉쭉쭉 건너가기도 했겠죠. 그죠?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압록강은요 강폭이 굉장히 넓어요. 한강의 2배 정도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그 한강을 막 건널 수 있겠니? 못 건너잖아. 근데 그 한강의 2배라고 압록강은, 아무리 비가 가뭄이 와도 그 압록강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만강은요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요 그 물길이 너무 얕아가지고 뛰어가서 헐쩍 이렇게 해서 넘을 수 있는 거야. 또 겨울만 되면요 그 강이 얼잖아요.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으니까 그 강이 얼어버리면은 그냥 슬라이딩 한 몇 번 해버리면은 그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때 당시 농민들이 지도가 있겠니 뭐가 있겠니, 여기 두만강을 지나가면 조선 땅이 아니야 이런 걸 알았겠냐고,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쑥 가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던 거야. 여진족이랑 같이 살았던 거야, 명나라가 있을 때는. 그러다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청나라는 원래 무슨 민족이라고? 여진족들이라고. 명나라가 이 지역을 신경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조선 니들이 여진족을 지배하는 나 신경 안 써, 이거였다고. 근데 청나라가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달라지죠. 청나라의 본 고향이 어딘데, 여기 중국 대륙이 아니야. 어딘데? 만주 땅이잖아. 그지? 간도 땅이잖아. 그리고 또 정말 소수민족이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청나라는 오랑캐들이죠. 북방민족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중국 애들은 한족들이잖아. 한족. 명나라는 한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수의 한족을 소수의 여진족들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여기에 살고 있던 많은 여진족들이 이쪽으로 건너왔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텅텅 비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오히려 더 뭐 하게 되니, 야씨 여기 땅 비었네? 바로 씨 뿌려버리는 거죠. 여기에 터널을 짓고 살아가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청나라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1712년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청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여기에 너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토 분쟁이 심하다. 우리가 이 영토 분쟁을 좀 해결해보자 라고 하면서 조선의 박권이라는 신하와 그리고 청나라의 목극동이라는 신하가, 적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극동이라는, 그냥 가슴판에 세 개라 그랬어. 목극동이라는 신하가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 자리로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 합의문으로 비석을 만들었어. 우리는 그 비석을 뭐라고 불러? 따라합니다. 백두산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과를 이 비석에 새겨놓고 이 비석을 백두산 중턱에다가 박아버린 거야. 이 회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동쪽으로는 토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 일단 서쪽으로는 압록이라는 말은 여기에 비석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서쪽으로는 이게 압록강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는 압록강이구나 알 수 있다고. 너무 분명하다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토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뭔가를 그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다. 조선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문강은 실제로 토문강이라는 이름의 강이 있는 거죠.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숭앙으로 흐르는 강이 토문강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는 토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이 간호 땅은 어느 나라 땅이 된 거야? 조선 땅이 된 거야. 근데 청나라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토문은 토문 투먼 이 두만강을 중국말로 하면 투먼강이거든요. 이 토문강은 두만강이야 이렇게 우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토 분쟁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뭐하니? 그래도 뭐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80%가 조선인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리들도 막 파견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제? 민비가 집권하고 있을 1880년대입니다. 이때 얘들아 우리가 배웠겠지만 완전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이때도 민비는요 어윤중이나 그 다음 누구더라? 몰라 안 적었네요. 어윤중을 간도 관리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민비도 이 지역이 우리 땅이니까 어윤중아 너가 여기를 관리해 지방관으로 파견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1880년대도 조선 사람들은 여기가 장일의 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 거야. 근데 청나라는 물론 뭐 반대했겠죠. 그리고 1900년대 대한제국 시대에는요 고종이요 그 힘없는 고종이 이 법률을 보내가지고 간도 관리사로 보냅니다. 이 법률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통치해 고종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구나 알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국권이 완전히 빼앗겼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1907년 일본 애들도 이 간도에 간도 파출소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지역을 내가 일본이 이제 좀 다스려야겠네. 왜? 이제 조금씩 조선은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조선의 영토였던 땅은 다 우리 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조선의 영토 간도 너희 땅이었어? 좋아. 그럼 여기 파출소 세워야지. 했다는 거야. 일본도 이 땅이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교황청에서 지도가 하나 나왔는데 천주교가 막 퍼질 때잖아요. 이때 우리 조선을 교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의 전도를 잘 할지 구역을 나눈 거야. 그 구역을 3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간도구역, 두 번째 북쪽구역, 세 번째 남쪽구역 나눈 거야. 그러니까 교황청도 간도는 조선 땅이구나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참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909년 갑자기 일본과 청나라는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 간도 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간도 땅은 조선 땅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 땅입니다. 청나라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협약이 간도 협약이야. 그럼 일본 이 자식들이 갑자기 여기 땅은 조선 땅인데 왜 갑자기 일본 애들이 넘겨줬냐를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905년 우리는 외교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나라의 대표 사신과 조선의 대표 사신이, 대한제국의 대표 사신이 올 때, 그때 협약을 그렇게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대표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못하고 일본 관리가 갔다는 거야. 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일본은 왜 여기를 조선 땅이라고 안 하고 청나라 땅이라고 했을까? 바로 만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일본은요, 이 한반도를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대륙 진출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만주 땅인 거야. 그런데 이 만주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마땅한 진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여기에 철도를 놔줄게. 철도 얼마나 빠른 줄 알아? 너 땅 넓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내가 기술력으로 철도를 놔줄게. 돈만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청나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일본한테 해야 돼? 미국한테도 있고 영국한테도 있고 프랑스한테도 있는데 내가 딴 나라 찾아볼 거야. 일본이 다급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놔줄게.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도만 놔줄 거지 우리는 철도를 놓아줌과 동시에 조선과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있었던 이 땅을 너희 청나라에게 줄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체결된 게 이 간도협약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철도 부서권을 놓고 난 다음에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모두 다 자기네 땅으로 먹어버린 거야. 이러면서 1909년부터 우리는 간도를 완전히 명백하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하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졸지에 중국 땅에 살게 된 중국인이 되어버린 거야. 야, 근데 여기에 내 땅 있고 내 집 있고 한데 여기 중국 땅 됐다고 갈래? 한세 며칠이나 됐겠어. 계속 여기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간도 땅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이 간도 땅과 이 만주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항일 투쟁운동을 하게 된 거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는 독립을 해버렸어. 1945년. 그런데 여기에 집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갑자기 누가 있대? 사회주의 북한 애들이 있대. 못 건너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 갑자기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간도의 지역사를 배웠고 이 간도에 왜 조선 사람들이 건너갔고 어떤 과정으로 이 간도가 갑자기 중국 땅에 되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간도는 그러면 누구 땅입니까? 지금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죠. 문서상으로는 명백히 중국 땅이야. 중국의 실효를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1909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여기는 중국 땅이고 중국의 길림성인가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 사람들은 지금 이미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이민자 3세, 4세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선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겠죠. 그죠? 근데 왜 일본이 간도 협약을 우리나라 대신에 체결하게 되었다고요?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의 외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 을사늑약은 불법이다. 국제법상 무효다. 왜? 고종의 도장이 없다.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제목도 없다. 완전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무효인 조약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무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난 다음에 시행했던 모든 것들을 배상해 줄 때 이것도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깨림직한 거예요. 중국도 실제로 여기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고 누가 뭐래도 우리 피부색,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고 한족과는 다른 조선족들이 살고 있고 흐름을 봐도 이거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스스로도 여기를 이 땅을 빼앗기기 싫어서 동북공정이라는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 3, 40분을 또 끌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못하겠고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간에 뭐 개판으로 적었는데 여러분 간도는 어느 땅을 생각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 조선인들은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선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됩니까?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 때문에 조선인들에 대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지역에 가봤어요. 선생님이 이 지역에. 무려 한 3번 정도를 가봤는데 조선족들을 실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 중국말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에 조금의 장애물도 없습니다.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다 이야기해. 물론 단어나 억양이 조금 다르죠. 그건 다 알아듣습니다. 또 우리들의 문화, 밥상 문화, 중국의 문화와는 완전 다르잖아요. 밥상에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농사지을 땅을 찾아서 이민을 갔던 그 우리들과 똑같은 동일인인 이 조선족들을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깔보고 반말찍찍하고 혐오하고 그러한 인생을 좀 가지고 있죠. 조금 속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땅 간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간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간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야. 독도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독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독도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간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하는 거야? 왜 간도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지 않은 거야? 한 페이지가 웬 말이야? 여기 교과서 보면 한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도. 그리고 시험에도 잘 안 나오죠. 수능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이 간도가 지금 중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죠. 독도를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독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땅 독도라면 이 간도가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이걸 지킨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돌려받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독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동북공정이나 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